네, 지역의 이슈와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며 동네를 논하는 시간, 동네결사, 동네회의록 시간입니다. 네, 김경 본부장, 안평환 대표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혹시 청년이신가요? 예, 청년입니다. 청년입니까? 예. 안평환 대표이사. 저는 청년은 아니죠. 청년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청년의 이제 그 대체적으로 기준은 네. 15세에서부터 네. 30세 정도를 39세까지. 그럼 이제 청년 아니시잖아요. 예, 그 법적으로 청년 그렇다는 거고요. 네. 제 마음은 청년이라고. 유엔은 60세까지. 예. 아, 네.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그러죠. 마음 많은 청년인 이 두 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청년이라고 하면은 뭐 꿈, 도전, 뭐 열정, 패기, 뭐 이런 이미지가 영상이 되는데 요즘 청년하면 뭐 취업난, 뭐 취준생 이런 말이 더 많이 좀 사용되는 것 같거든요. 청춘이니까 아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픕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듯 네.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숨은 그 당시에는 숨은 쉴 수 있었죠.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숨조차도 쉽지 않는 그런 처지인 것 같기도 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청년 취업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뭐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하다, 뭐 취업하기 힘들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보시기에 실제 청년 취업 문제 취업하기 진짜 힘듭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저희 애가 대학생인데요. 실제 네. 들어보면 뭐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듯 어렵다. 네. 뭐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이야기가 현실감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대기업 가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게 아니라 취업 자체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점점 대학을 지나가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진학해서 취업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더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네. 점점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시대로 장기 불황 시대로 가기 때문에 네.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점점 취업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로 가고 있지 않냐 그렇고 그리고 또 산업 시스템 자체가 네. 자동화되고 무인화되는 시스템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사람을 점점 쓰지 않는 구조로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취업문은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청년들의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청년 취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제가 좀 데이터를 봤더니 네. 광주시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한 해에 5,368명 정도가 광주를 네. 떠난다고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취업하기가 어렵다, 일자리가 네. 없다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떠난다는 떠난다는 거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 5년간 청년 인구 수도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좀 더 구체적 데이터를 보면은 경제 활동 참가율을 2018년 기준으로 보니까 네. 광주가 68.6% 정도. 근데 전국 평균이 71.6%. 네.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3% 자체가 낮은 수준이고요. 또 고용률도 광주 청년의 경우 64.4%인데 네. 전국 평균은 67.4%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좀 광주 이 지역이 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업률은 또 높아요. 실업률은 광주가 6.07 정도 되는데 네. 전국 평균으로 보면 5.9.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업률은 광주가 더 높은 이런 네.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좀 전국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광주는 전국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그래도 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직장을 선택하고 해야 되는데 더 좋은 곳을 위해서 계속 기다리는 건가요? 그러면?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스펙을 쌓고 실력을 쌓아가고 있지만 네.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는 이미 한정되어 있고 그렇죠. 네.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지금 우리는 이제 광주라는 지역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소기업에 포인트를 맞춰서 네.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청년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네. 지금 상당히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세 곳 중에 두 곳은 실제 구인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청년들의 눈을 좀 돌릴 수 있는 여러 제도 장치들을 좀 마련하고 준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지금 중소기업과 뭐 대기업이랄지 공기업 또 중견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 임금 격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실제 중소기업의 눈을 청년들이 돌릴 수 있는 돌리는 것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 자체가 힘들고 뭐 일에 비해서 또 뭐랄까 그런 인센티브가 적용이 안 되고 자기 개발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들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좀 주변에서 뭐 제도적으로나 이 청년들이 좀 일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눈높이를 좀 맞춰주는 이런 역할, 또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역할이나 뭐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청년들에게 행정에서는 뭐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달지 네네.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한달지 네. 또는 뭐 창업에 필요한 뭐랄까 역량을 키워줘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 구조적으로 이 경제의 3주체가 이 가계, 기업, 정부잖아요. 네. 가계는 사실 현재 1,600조라는 부채를 안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부동산 집 마련하는데 그 이미 비용이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은 현재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네. 않고, 제가 엊그저께 듣는 바에 의하면 삼성이라는 기업이 현재 현금 보유액이 100조가 넘는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건 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고 오직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기업과 가게가 나서지 않으니까,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으니까 결국은 행정이 네. 정부가 나서서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취업을 늘리려고 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이고 한계가 봉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민간이 나서줘야 되는데 민간의 영역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 취업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직면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보통의 직장 생활이 아니라 뭐 좀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또 돈이 필요하면 좀 적당하게 버는 뭐 그런 삶을 좀 선택하는군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네. 뭐 또 요로족 뭐 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건 뭐 좀 자유롭게 즐기는 삶 방식을 뜻하는 그런 현대적 언어 신조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요. 요즘에 그 취업을 하면 취업을 하고 나서 다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취업을 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차를 삽니까? 제가 차를 사더라고요. 취업을 하는 순간 첫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먼저 구입하더라고요. 할부로. 네, 할부로. 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저희가 사는 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없었던 시기라 뭔가 계획해서 삶을 살다 보면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 세대들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를 즐기는 그런 세대들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차를 사는 건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부를 계속 갚으려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려우면 뭐 결국은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또 뭐 출산도 포기하고 이런 사회적인 현상도 발생하겠군요. 예. 뭐 3포 세대, 4포 세대, 7포 꿈과 뭐랄까 자기 비전마저도 포기하는 7포 세대, 3까지 포기하는 그런 일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런 청년 세대를 우리가 쭉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음 많은 청년이신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 두 분께서 이 청년들에게 뭔가 좀 조언, 당부 이런 말씀 좀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대표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평생 직장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일거리와 일자리로 봤을 때 일자리는 정부가 또는 어떤 제도적 틀 속에서 만들어진 틀 속에 내가 편입돼서 가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태도라면 일거리는 자기 스스로가 그런 직업을 만들고 창업을 해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뭐랄까 세상을 대하는 자세라고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일거리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청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 그러다 보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에서는 결국은 실패하는 가장 필요한 인재상이 뭐냐, 실패할수록 다시 일어서는 인재, 이걸 최고로 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젊은 세대는 실패를 할 수도 있는데 결국 근데 사회 제도적으로 그럼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네. 그런 제도 장치 자체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 기성세대와 이 청년들 모두가 좀 참여하고 노력할 그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